그런데 커피는 이렇게 원래는 녹색이에요. 그게 강하게 볶으면서 점점 갈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맛과 향이 생기는 거고요. 컬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약하게 로스팅한 연한 맛의 커피에 유익한 성분이 더 많다라는 내용인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이러한 성분들은 대부분 로스팅 과정에서 모두 분해되어 함유량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카페인만은 로스팅의 열에도 강하여 함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 즉, 커피 생두를 로스팅하게 되면 단백질, 아미노산, 당류, 지방질은 모두 분해되어 함유량이 많이 줄어든다. 최근 한국의 연구자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 오브 메디시널 푸드에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강하게 로스팅을 하게 되면 커피의 유익한 영양 성분이 모두 타서 사라지므로 약하게 볶은 커피에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자들은 여러 단계의 커피를 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 결과 카페인의 함량은 로스팅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약볶음 커피 상태에서 유익한 성분들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거죠. 녹색인 생두 상태에서 커피를 강하게 볶을수록 이렇게 색이 강하게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될수록 건강에 유익한 성분들이 점점 낮아진다고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로스팅 후에 커피를 굵게 분쇄하는지 곱게 분쇄하는지에 따라서도 유효 성분이 추출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해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굵은 분쇄도보다 상대적으로 고운 분쇄도를 사용하는 커피가루에서 유효 성분들이 더 많이 추출되는 것으로 증명됐다라고 나와 있죠. 이 데이터에서는 클로로겐산 함량이라고 콕 집어서 나왔지만 클로로겐산뿐만이 아닌데요. 다른 논문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 논문은 분쇄도와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커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논문인데요. 커피 안에는 사실 지금도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성분들이 있거든요. 논문 중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요. 지방산 중에 팔미틱산이라고 있죠. 요 첫 번째는 생두 상태일 때, 두 번째는 약하게 볶고 강하게 분쇄한, 그러니까 고운 분말일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약하게 볶고 굵은 분말일 때, 네 번째는 강하게 볶고 그리고 고운 입자일 때, 또 마지막은 강하게 볶고 굵은 분말일 때, 이렇게 총 5가지의 커피 형태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을 수치한 거예요. 이 팔미틱산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을 때는 생두일 때예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약하게 볶고 고운 분말인 상태일 때가 많죠. 그리고 점점 더 이 수치는 줄어들어서 더 강하게 볶을수록 그리고 더 굵은 입자일수록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예 볶지 않은 생두를 사용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것은 커피 열매에서 생두가 추출되기까지의 모습들이에요. 요게 커피 열매예요. 체리라고 부르거든요. 커피 나무에서 얘를 이제 수확을 하는 거예요. 체리 상태에서 과육을 벗겨내고 나면 이렇게 생두가 되는 거예요. 짠! 얘가 생두거든요. 얘를 건조시켜서 우리는 사용하게 되죠. 근데 이 생두의 특성을 보면 생두 겉표면, 이 외부는 굉장히 단단한 껍질층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의 유익한 성분들은 내부에 꽉 차 있게 되고요. 이 분쇄하지 않은 커피는 유효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겉표면이 물입자도 통과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치밀하고 조밀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영양분을 추출하기에 부적합해요. 아무리 이 유효 성분을 잘 가지고 있어도 이것 자체가 잘 녹아 나오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영양분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분쇄한 커피는 어떨까요? 이 커피 덩어리를 잘게 분쇄를 하게 되면은 물에 넣었을 때 물과 닿는 접촉면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서 영양 성분이 잘 우러나오게 돼요. 당연히 그 겉을 완고하게 싸고 있었던 겉껍질도 다 파괴가 된 상태일 거고요. 그래서 내부에 다양한 성분을 추출해서 그것을 내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커피 생두 자체를 갈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 커피콩 안에는 기름 성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볶지 않고 이 상태로 갈게 되면은 떡진다라는 표현을 하죠. 잘 분말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분쇄도와 관련돼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커피콩 생두일 때보다 저온으로 로스팅한 고온 입자일 때가 유효 성분을 좀 더 내가 많이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두 보관 중 향기 성분의 손실 정도와 신선도의 관계라고 하는 그래프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신선도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점점 더 묵은취가 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느낄 수 있는 쩐내라고 하는 그런 냄새가 나게 되는 건데 이게 신선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갓 로스팅을 해서 그 성분이 변화되기 전에 가장 잘 살아있을 때가 가장 좋다.